철새 얘기는 아예 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지금 현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검찰이나 경찰도 수사 기법 중 물어본 얘기를 한참 또 있다가 또 물어봐. 예. 그러면 그때 얘기가 왜 이런 일을 했냐, 이유가 뭐냐, 그럼 이렇게 이유를 대잖아요. 그 이유가 바뀌었다든지, 뭐가 중요한 등에 뭐 빠졌다든지, 새로운 것이 추가가 됐다든지, 이러면 이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그 판사들도 그걸 이렇게 파악을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근데 이게 철새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유가 없는데 지들이 그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철새 핑계를 댄 거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궁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고, 그럼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왜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을까? 용역사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어요. 그 최인호 의원실에서 최인호 의원도 국감 때 얘기를 했지만, 용역사와 국토부의 관계는 갑을 관계보다도 한 갑을 병정 정도 되나? 훨씬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갑을 관계보다 훨씬 그렇죠. 더 센 관계라는 지금 것이죠. 이제 역학적으로 보게 되면 국토부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공사. 국토부는 최강의 갑이에요. 그다음에 그 도로공사도 국토부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껍벅 죽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도로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공사. 시공사는 왜 뭐 한 을 정도 되냐면 을이나 병 정도 되냐면 돈이 있잖아요, 돈. 예. 용역사들한테 용역을 준다고. 음. 걔들도 이제 턴키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민자 사업도 그렇고 설계사들은 용역을 따야지 이제 그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시공사 얘기를 무시를 못하죠.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게 용역사란 말이에요. 용역사란 게. 그러니까 이게 한참 단계를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몇 단계 얘기를 했으면 한 그 위에 한 세 단계 정도 있잖아요. 세 단계. 그렇죠. 근데 이걸 용역사가 이 눈치도 없이 더더구나 한 상물 정도 되면 최소한 한 20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기네들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모르고 뭐 진짜 어떻게 속된 말로 푼수도 아니고 좀 뭐 개념이 없는 그런 얘기를 문서에다 딱 내가지고 그냥 말로 한번 해도 이 욕을 먹어요.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냐. 니들이 뭐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핀잔을 이제 듣기 십상인데 더더군다나 문서에다 대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그건 뭐 100% 국토부가 개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역사 자체는 사실 병 막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상 그 용역사 자체가 스스로 자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걸 몇 일 만에 변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는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걔들도 위에 오더를 받다 보니까 뭐 이유라도 이렇게 뭐라고 이제 근거를 대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으니까 철새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철새가 예쁘든 철새가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저 국감 때 철새가 진짜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환경에 어떤 그 애착이 있고 어떤 보호 본능이 있다면 그 얘기를 당당히 했어야죠.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유가 아니란 얘기지. 이유 아닌 얘기를 왜 문서에다 대고 이렇게 철새 두 번씩이나 현황이 철새가 문제다. 문제 또 뭐 현황이 철새, 문제점도 철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문제가 바로 나왔을 거면 국감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새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문제 막 발생하니 갑자기 급하게 나온 느낌이 있으시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간의 언론사 보도 같은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야 이거 계속 철새로 밀고 가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좀 해지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예. 사람들인데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하고 마지막이라 하면 이제 국감 때 이제 왜 니네들 이렇게 종점 변경을 했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쭉 이 얘기를 하고 뭐 근거가 있으면 뭐 설령 이렇게 뭐 10kg가 떨어졌든 뭐 20kg가 떨어졌든 간에 뭐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면 우리가 수긍을 할 텐데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철새는 어디 갔냐고. 그거 아주 유튜브에 재밌겠네. 철새가 참 그 나중에 막 국토부를 공격할 것 같아. 철새들이요? 시해가지고 왜 우리를 팔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GTXA 우리 잘 사는데 그때는 뭐 종점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이렇게 뭐 우회를 한다든지 뭐 공사를 이렇게 뭐 좀
절세의 어떤 그 서식지에 좀 서식 환경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인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 왜 막 종점까지 바꿔가면서 우리 핑계를 대냐 이거지. 그 우리나라가 막 개발을 막 하고 있었죠. 막 개발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 철새 때문에 원래 기존에 있던 안을 변경한 사안이 있었었나요? 없죠. 없죠. 왜냐면 우리 학회 이름이 환경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철새라든지 거주민들과의 민원 문제라든지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해결 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하는데 우리도 철새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이지만 그거를 종점하고 철새하고 바꾼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철새가 그 서식 굉장히 공사를 이렇게 소음 진동이 적게 나는 최소화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잠시 뭐 그 서식 환경이 조금 이제 시끄러우니까 뭐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정상화되면 다시 돌아와요. 그 서식지가 아주 그 파괴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데 종점까지 바꿀 정도로 이건 아니란 얘기죠. 100%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봤었을 때 철새 때문에 변경하는 게 옳을라 보일 수는 있으나 네. 전문가가 봤었을 때는 그 정도로 큰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점, 시점과 종점이 고정돼 있고 그 과정에서 철새가 있다. 뭐 도래지를 살짝 비껴가야 되겠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만 종점을 바꿔가지고 무슨 막 이렇게 참뭐 10km까지 해가지고 벌려가지고 저 아래쪽에다가 본래 센터 가운데 양평군 정중앙에다가 지금 딱 뭐 에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가운데 놓은 거잖아요. 종점을. 그렇죠. 그런데 왜 저 아래로 갔냐고. 응? 자 그러면 그게 지금 나도 내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가끔 뭐 술자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은 이제 그 변경안이 좋다는 거예요, 대안이. 아, 변경안이요? 네, 왜냐면 뭐 자기네들 수원도 살고 그러는데 중부내륙고속도로 타가지고 바로 서울 오기도 쉽고. 그런데 물론 이제 이해관계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는 뭐 그 옆에 살면 훨씬 더 낫겠죠. 그렇죠. 대안이 낫겠죠. 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 물어봐가지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편익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금 교통량이 한 4만 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14만 대, 14만 대. 14만 대요? 예, 예. 13만 대, 13만 대. 그러니까 지금 한쪽은 막 미어 터져 죽는데 지금 여러분들 다 이렇게 중부내륙 고속도로 타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특별하게 불편한 건 없어요. 아주 뭐 추석이라든지 설날 명절 때나 잠깐 밀리고 평상시에는 별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고속도로인데 거기를 더 좋게 만들겠다고 한쪽은 막 죽어 나자빠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죠.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아, 그렇죠. 그럼 혹시 약간 전문가 입장으로 봤었을 때 양평고속도로 막 변경안도 나오고 막 말이 많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이렇게 하면 좀 막을 수 있겠다. 좀 그런 부분은 좀 있을까요? 그건 뭐 정치적으로밖에 해결책이 없지 않겠어요? 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정치적인 발언은 최대한 어떤 자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제 뭐 어떤 전공 분야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 정부가 지난번에 보선 때 졌잖아요. 아, 졌죠. 그러니까 뭔가 좀 뭐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근본적인 어떤 변화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총선인데 총선에서 완전히 이제 여당에서 굉장히 뭐 패배를 했다고 보면 그때는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할 수가 없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당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막을 방법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진짜 정부 여당이 뭐 정부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여당에서 진짜 반성을 하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용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난 정부에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뭐 좀 비리 이런 것들 항상 있어 왔어요.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겠습니까? 그때 제가 국감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박원순 시장 때 없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그때는 뭔가 자체 내부 감사라도 해요. 아, 네. 뭔가 쇼라도 한다고 쇼라도. 이거 뭐 해가지고 물론 이제 뭐 제 식구 감싸기로 해가지고 별 소득 없이 끝나긴 하지만 이건 쇼도 안 하고 장관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아니다라고 막 적극적으로 뒷배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막 강의도 한번 해주시고. 이런 사례는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정부도 어떤 비판을 하고 현 정부도 역시 비판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런 꼴을 제가 못 봤어요. 그때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비리는 있기 마련이고 그거를 이제 어떤 솔루션을 찾아가는 어떤 그 절차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 정권에서는 너무나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 결국 이거는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수사기관에서 불러가지고 대질 신문하고 굉장히 압박하고 그러면 이걸 안 보겠어요? 용역회사가? 왜냐면 이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 보게 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자기네 비즈니스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현 정부 한 3년 남았잖아. 현 정권이. 그럼 거기에서 좀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완전히 일거리 다 없어지고 그러면 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저는 상당히 좀 딱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니네들은 거짓말을 하냐. 이 사람들은 그 밥벌이가 참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밥벌이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용역회사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수사를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주어지면 바로 그분들은 고문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이제 실토를 한단 말이에요. 용산 옛날에 남산 남산 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털어놓는다고. 와, 근데 상황이 바뀌었다. 내가 솔직히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네. 사실은 이래가지고 내가 우리 회사가 굉장히 좀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다. 내가 위증을 했다면 내가 처벌 받겠다. 그 범위 내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 용역회사 다니는 사람들 지인들 보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갖다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덮기 위해 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게 거짓말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진실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전에 말했던 게 계속 그렇죠. 헷갈리고 그래서 학 회장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정부가 계속 앞뒤 말을 가장 바뀌는 것 중에 핵심적인 그런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전에는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말했다. 좀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대안이 참 어떤 개혁적이고 그냥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이 발단이 안 되는지 기억을 하는데 전직 대표? 야당 대표? 그분이 아마 했을 거예요. 더 탐사라는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분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위험한 얘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도 있었단 말이죠. 예. 네? 그리고 별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거구나. 관심이 없었다고. 근데 그냥 아는 더 탐사 기자가 나한테 전화를 하는 바람에 또 그분하고 옛날에 취재원과 또 기자의 관계였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있었죠. 왜냐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그분이 보도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의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전화를 왔는데 내가 바쁘다고 모르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거지로 봤어요. 그냥 보기 싫은데 나도 바쁜데 보니까 아까 이게 이제 그 자료란 말이죠. 예. 2022년도 5월달. 그러니까 용역 착수한 지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떻게 이게 무슨 철새 때문에 종점이 바뀝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인터넷 언론에 더 탐사에 나간 거고 그로부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제 뉴스공장에서 이제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MBC, PD 수첩, 스테이트 이런 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국감까지 가게 됐는데 예. 저도 참 이게 안 됐죠. 그때 내가 전화를 안 받았으면 내가 여기에 몰랐을 땐 모르는 게 약인데 이거 알다 보니까 예. 성격이 알다 보니까 이 얘기를 내가 아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나가가지고 내 선전하려고 그렇게 자랑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누가 물어보면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물어보는 안에 대해서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중국의 고사 성어에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다. 그죠? 물어보니까 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대로 대답을 한다. 거짓이 없이. 그게 이제 우리 하나의 생활 신조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계속 그렇죠. 물어보는 거죠. 내가 그때 MBC에서 와가지고 김건희 땅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거는 주제 넘는 일이고 땅값이 오르든지 그것까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안은
어떤 그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다, 정쟁의 어떤 사안이 아니고 뭐 장관이 나서고 뭐 국토부가 나서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사건이 된 것이지 본래는 근본적인 사건은 이건 비리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리라는 건 뭡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닙니까? 틀렸다. 문제가 있다. 누가 뭔가 이권을 위해 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무슨 보수도 없고 뭐 진보도 없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자꾸 내가 현 정부의 뭐 좀 자기네들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여당에서 비판을 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뭐 여당에서 조금 이렇게 여담이지만 비판을 해가지고 그것도 혁신위원장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혹시 저한테 연락 올까봐 예. 비례대표 연락 올까봐 여당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럴 일은 안 생기겠죠? 나 여당에서 그렇게 혁신을 한다면 나같이 쓴소리를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뉴스공장 김호준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여당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왔어요. 막 그 현 여당만 공격을 한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깝고 서로 못하기 경쟁이 아니라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작 진짜 자기네들이 변한다면 저 같은 사람한테 비례대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죠? 내년 총선에 혹시 의원 대인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으로 되면 제가 왜냐면 국민들이 다 그거를 저분들이 진짜 바뀌는구나. 왜냐면 저 하나를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뭐 1%가 안 되겠죠. 이거 이제 유튜브니까 재밌어가지고 하는 얘기. 혹시 그 국감에 가셨을 때 혹시 무슨 뭐 에피소드라든가 뭐 특이한 뭐 그런 점 있었나요? 저는 그 국감에서 그거 되게 이상적으로 봤거든요.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이 여쭤봤잖아요. 진짜 전문가 맞는지, 터널 전문가 맞는지, 도로 전문가 맞는지. 근데 거기서 이제 왜 전문가가 좀 아니라고 이제 공격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까? 그 의원께서. 그렇죠. 저는 이제 맨 처음에 그때 뭐 제가 김호준 뉴스공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뭐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경력이 뭐고, 내가 뭐 나이가 뭐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박사니 멋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학회장 정도 되면 그냥 그 정도는 뭐 되겠지 하니까 여기 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해서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사안 안 물어보고 내 개인 내가 이게 앞으로 내가 장관 나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이게 청문회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참 힘들게 만드는구나. 네, 그래서 얼마나 더 심한 것이 뭐 나오겠습니까? 완전 털려버리죠. 그래서 나는 장관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갖게 됐고 아까 이제 그 질문에 이제 터널이 제가 이제 전공인데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합기도도 있고 무술에서 뭐 태권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유도도 있고. 그렇죠. 무술의 고수가 되면 뭐 낙법과 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터널도 뭐 박사학위 받고 한 5년, 10년 정도 되면 나름대로 어떤 이론적인 해석 이런 건 하고 이제 자기 바로 터널과 직접적인 것 같은 일만 하게 되는데 조금 20년, 30년 가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노선에 대해서 이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물론 이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요것만 이렇게 딱 보고 막 수치해서 컴퓨터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이런 것만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 더 넓게 기획하고 이거는 이거보다 좀 심도를 더 내리고 선형을 좀 이렇게 틀면 더 좋지 않겠나? 물론 그 과정에서 도로 같으면 도로 전문가, 도로 기술사라든지 철도 같으면 철도 기술사. 왜냐하면 다 똑같은데 노선은 똑같은데 교통 수단이 다른 거잖아요. 도로는 그렇죠. 자동차가 다니고 철도는 기차가 다니고. 이제 회전 반경도 다르단 말이죠. 기차하고 자동차하고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에 가가지고 우리가 선형을 같이 검토를 하겠지만 디테일에 가서 인터체인지를 어떻게 하게 되면 좀 낫고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도로 기술사라든지 철도 기술사라든지 이런 또 도로 철도 어떤 그 분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것처럼 시점과 종점 이거는 제가 경력 5년짜리 같았으면은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 못하죠. 10년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지금
국토부 옛날에 우리 선배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바로 전화 왔다고. 너 왜 그러냐 뭐 해서 전화도 오고 저도 좀 압박도 받고 저한테 잘해주는 선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제일 선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지금 장관도 나보다 어려. 장관도 나보다 어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최원로가 됐다고 지금. 예? 근데 최원로인데 말을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싸납게 하는 사람이 또 없어. 예? 나도 참 그전에 이제 반성을 하고 그래서 국감 때 말을 너무 좀 이렇게 거칠게 했다. 그걸 이제 반성을 하고 국감 끝나고 2차 국감 이제 도로공사 국감 끝나고 집에 오면서 아 망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가 너무 흥분했다. 근데 상대방이 너무 뭐 이러니까 내가 수세적으로 있다가는 이게 내가 본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한 메신저로서의 어떤 그 굉장히 그 유상이 흔들리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바로 반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수사받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약간 뭐 거칠게 됐다. 그래서 아 망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렇게 하루 다음에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재밌다고 그게 무슨 뭔가 영상이 퍼져가지고 내가 참 이렇게 좀 희한하다 세상에 참 나는 망했다고 하는 그 영상인데 임팩트가 딱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왜냐면 그분들이 아무리 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 머릿속에 다 있고 어떠한 뭐 자리가 됐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에 망설임이 없잖아.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이게 좀 내가 혹시 나중에 민주당 공천을 받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근데 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추잡스럽게 가서 뭐 아이고 내가 뭐 나 좀 뭐 비례대표지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뭐 여당이든 간에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적극적인 얘기가 나오고 내가 야당을 편들려고 나온 것도 아니다. 물론 야당에서 나를 불렀지만 야당도 딱하게 됐잖아요. 나오고 싶은 사람이 없고 누가 나오겠어 이렇게 털리는데 그렇죠. 안 나오잖아요. 무슨 여당 측의 증인은 굉장히 많이 있고 왜냐면 나오게 되면 그게 하나의 이제 나오는 용역회사 증인들한테 국토부나 도로공사가 빚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빚진 거죠. 왜냐면 지네를 위해 가지고 뒷배스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또 용역사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거냐면 이분들은 평상시에도 도로공사나 국토부를 늘상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로비를 해요. 왜냐면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저 지금 도와달라는 건데. 당연하죠. 내가 뭐 당신 뭐 도와줬다. 그때는 고마워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당 편에, 민주당 편에 옛날에 지난 정권 때 좋았지. 그때 도와줬던 사람 다 어디 갔어? 그때 민주당 도와줬던 사람 다 어디 갔냔 말이지. 없잖아요. 좀 없죠. 없죠. 다 어디 갔어? 그때 도로 전문가도 있고 그야말로 뭐 철도 전문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정부 그때 민주당 편에 서가지고 뭐 한 자리 하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다 어디 그렇죠. 갔냐고. 다 사라졌죠. 나같이 오히려 지금 민주당 공격하는 사람이 민주당 편이 돼가지고 이게 이러고 있으니 세상에 진짜 말이 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진짜 한쪽 팀을 정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질문도 정치인이 이제 또 김두관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학회 회원이 뭐 전문위원이 뭐 그때 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답변은 전문위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 회원을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공사도 있고 뭐 설교회사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석사 과정도 있고 박사 과정도 있고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일반 신입사원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회원이 한 뭐 1,000명, 2,000명 이 정도 돼요. 더 되는 그 학교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학회는 지금 그 학회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다른 그 학회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조그만 학회 뭐로 있어 없애버리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 학회는 굉장히 어렵고 나서기 어려운 그 사안에 대해서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한 사안이면서 나서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학회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부탁을 했지만 그 민주당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 뭐 중도 성향의 국민들 아주 저쪽에 뭐 여당 쪽에 뭐 보수 이런 분들은 뭐 저를 싫어하겠지만 그분들도 나름 합리적인 좀 보수층 이런 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저같이 어떤 한쪽으로 정파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객관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나가게 된 그 계기가 된 거죠.